관광객은 이곳을 떠나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분노한 시민들이 관광객을 향해 물총을 쏘아대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연일 터져나오는 살벌한 구호와 함께 아름다운 관광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혼돈과 증오 속에서 유일하게 물총 공격을 받지 않는 단 한 나라의 관광객이 있다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스페인 전역을 뒤흔들며 엄청난 화제가 된 한 편의 기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페인 RTV 방송국의 사회부 기자 엘레나 로드리게스입니다. 요즘 스페인은 전쟁 중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바로 과잉 관광과의 전쟁이죠. 제 고향 바르셀로나에서는 에어비앤비 때문에 집값이 폭등해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있고, 마요르카의 아름다운 해변은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도시를 돌려달라. 분노한 주민들이 물총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관광객을 향해 쏘아대는 물줄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이 땅의 절박한 외침이었죠. 저는 이 혼돈의 최전선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관광객들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 하루는 마드리드 시내 공항으로 향하는 첫 버스가 출발하는 정류장 앞 작은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셔터 소리 없는 카메라처럼 렌즈를 펴니다. 시끄럽게 떠들며 보도를 점령하는 단체 관광객들, 길, 한복판에 캐리어를 펼쳐놓고 짐을 정리하는 무례한 사람들, 길을 막고 서서 거대한 지도를 들여다보는 배낭여행객들. 모두 제 기사의 좋은 재료들이었고, 스페인의 비극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그들의 무질서와 이기심에 대한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이질적인 한 무리가 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 같았습니다. 버스 도착 5분 전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나타나 흐트러짐 없는 대열로 줄을 섰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 하나 없었죠. 그들의 패턴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이 혼돈의 거리에서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양인이었지만 제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의는 바르지만 어딘가 경직되고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떠들썩하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쓰레기는 물론 빈 캐리어까지 정류장에 버리고 가는 일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질서함과도 거리가 멀었죠. 그들에게서는 절제된 활기와 보이지 않는 강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먼저 나서서 노인과 아이 여성들의 무거운 캐리어를 척척 버스 짐칸에 실어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들의 얼굴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미소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어려 있었습니다. 탑승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고, 버스는 단 1분의 지체도 없이 정류장을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나라의 잘 교육된 단체 여행객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룹은 일주일에 2~3번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노인, 아이, 젊은 남녀. 구성원은 매번 달랐지만 그들의 행동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탑승, 약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배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활기찬 분위기. 저는 이 미스터리한 이방인들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과잉 관광의 혼돈 속에서 어째서 그들만이 이토록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제 취재 노트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문제의 본질은 관광객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미스터리한 관광객 그룹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마드리드에 본사를 둔 스페인 최대 투어 업체 솔라 투어로 향했습니다. 최근 거세지는 방관광 시위와 과잉 관광 논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들이라면 분명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예상대로 15년 경력의 베테랑 가이드 마르코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반색하며 취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그는 지긋지긋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엘레나 기자님,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저희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 때문에 모든 관광업 종사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통제 불가능한 관광객들,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건 기본이고 유적지에 낙서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제 열정은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그의 푸념을 듣던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내려 했습니다. 마르코, 혹시 최근...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르코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기자님, 꼭 그런 몰지각한 관광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이 이야기도 기사에 꼭 좀 써주십시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눈이 절박함과 함께 희미한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했죠.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국인이라는 단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퍼즐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마르코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엘레나, 그들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저희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존재죠. 처음에는 일본인인 줄 알았지만 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조용하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개인적이면서도 놀랍도록 단결되어 있죠. 약속 시간에 늦는 법이 없고 제 설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심지어 투어가 끝나면 쓰레기를 모아 제게 건네주기까지 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흥분으로 고조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우리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를 저보다 더 깊이 공부하고 온다는 겁니다. 가우디가 이 타일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카탈루냐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지 않나요? 저 같은 질문을 던질 땐 등골이 오싹할 정도라니까요. 이런 분들이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제 과잉 관광 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마르코는 제게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내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우디 투어가 있습니다. 말로만 듣지 말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죠. 이 혼돈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마 기자님도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경이로운 것을 목격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바르셀로나의 구엘 공원 입구에서 마르코와 합류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전 9시. 제가 도착한 시간은 8시 45분이었지만 이미 약 20명으로 구성된 한국인 투어 그룹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보던 그들이었죠. 마르코는 저를 보자마자 혀를 내두르며 극찬을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엘레나. 이 한국인들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혹시 몰라 10분은 일찍 나오는데 항상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저길 보세요. 이 가우디 투어는 개인 이어폰 지참이 필수입니다. 제가 나눠줄 무선 수신기에 각자 연결해서 관광 해설을 편하게 들어야 하거든요.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꼭 2~3명씩 이어폰이 없다며 지금 살 수 없냐고 떼를 쓰는데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 관광객들한테서는 단 한 명도,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대로 한국인들은 각자 가져온 이어폰을 수신기에 연결해 테스트하며 조용히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각생 한 명 없었고 준비물이 없어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죠. 그들에게 준비는 선택이 아닌 기본 중에 기본인 듯 했습니다. 투어가 시작되자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르코가 가우디의 독특한 건축 양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수신기 볼륨을 조절하고
그의 입에 집중했습니다. 관광객이라면 의뢰 찍기 마련인 인증샷을 위해 멋대로 대여를 이탈하거나 셀카봉을 위험하게 휘두르며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설명을 충분히 듣고 마르코가 이제 10분간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제야 흩어져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지만 그 어디에도 강요나 통제는 없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의 문화적 충격은 극에 달했습니다. 경건하고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마르코는 이곳에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짧게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이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빛에 감탄사가 터져나올 법도 한데 모두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대신했고 발걸음 소리마저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떠들며 플래시를 터뜨리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들만의 고요한 섬을 만들고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린 아이를 동반한 한 젊은 부부의 행동이었습니다. 조용한 성당 안에서 아이가 잠시 칭얼거리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아이를 안고 성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주거나 불평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들 사이에는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가 아닌 배려였고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질서였습니다. 저는 제 취재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독립적이다. 그들을 묶는 것은 가이드의 깃발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존중감이다. 마르코는 그런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요, 엘레나?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정교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한 관광이 아닌 과잉 관광의 혼돈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완성된 문화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경이로운 가우디 투어가 모두 끝났을 때 저는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 젊은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아이가 울자 주저없이 밖으로 나갔던 그들이었죠. 그들 곁에는 온화한 인상의 또 다른 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괜찮을까요? 스페인 방송국 기자 엘레나입니다. 다행히 남편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아까 성당에서 아이가 울 때 바로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편은 아내와 눈을 맞추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랄 게 있을까요? 아이가 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소리가 다른 분들의 경건한 관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건 저희 아이에게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고 평온해서 오히려 제가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왔다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 두 분 이 부모님이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장인 장모님이십니다. 이번 여행은 저희 세 식구와 장인, 장모님, 이렇게 5명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득 투어 가이드 마르코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나이를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눈에는 40대쯤으로 보였던 저 부부가 이 젊은 부부의 부모님이었다니. 엘레나의 눈에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아니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온다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위의 모습.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해해온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덧붙였죠.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부부들은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건 저희 문화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간의 깊은 유대와 책임감 역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문화적 DNA였던 겁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과잉 관광 문제의 해답을 넘어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한국 DNA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저는 곧바로 다음 취재 장소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관광객이 거쳐가는 관문이자 혼돈의 최전선인 그곳이라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공항에 도착하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운영팀장 하비에르가 긴급한 표정으로 저를 체크인 카운터로 이끌었습니다. 엘레나, 마침 잘 왔소. 지금 저기를 보시오. 하비에르가 가리킨 곳에는 방금 도착한 듯한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서 있는 카운터에 대기줄만 눈에 띄게 빨리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직원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죠. 기자님, 이게 바로 저희가 매일 경험하는 코리안 매직이에요. 다른 승객들은 평균 5분에서 10분 걸리는 체크인이 저분들은 단 1분이면 끝나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여권, 항공권, 심지어 짐 무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저 확인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라니까요.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효율성에 압도당했습니다. 투어에서 봤던 질서정연함은 공항이라는 전혀 다른 시스템 안에서도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목격한 코리안 매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운영팀장 하비에르는 저를 보안 검색대로 안내했고 그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죠. 다른 승객들이 벨트나 액세서리 때문에 경고음이 울려 허둥대는 동안 한국인들은 미리 모든 금속 물품을 버서 바구니에 담고 노트북과 액체류를 규정에 맞게 분리해 놓아 단 한 번의 제지도 없이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 결과 전체적인 보안 검색 대기 시간마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비에르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엘레나 보시오. 저들은 마치 공항 이용법에 대한 특별 훈련이라도 받은 것 같지 않소? 저들의 효율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공항 시스템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니까요.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잉 관광이 초래하는 혼잡과 비효율의 현장을 취재하러 왔다가 오히려 한 국가의 국민들이 어떻게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저는 스페인 최대 항공사인 이베리아 항공의 베테랑 승무원과의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12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 루시아 페르난데스는 만나자마자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저는 스페인을 방문하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제가 그 질문을 해주길 바랐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기자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마 기자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실 이야기는 한국인 승객들에 대한 것이겠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 일하는 승무원에게까지 그들은 이미 특별한 존재였던 겁니다. 루시아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내 탑승부터가 전쟁이 아닌 축제 같아요. 다른 승객들은 자기 짐을 올리느라 통로를 막고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인데 한국 승객들은 자기 짐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곧바로 착석해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터줍니다. 비행 내내 조용하고 요청사항은 정중하며 항상 저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아요.
그녀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은 승객들이 너무 편하고 예측 가능해서 신입 승무원들이 비행에 적응하고 업무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훈련 비행편이라고요. 베테랑 승무원들이 신입들의 첫 비행을 인천 노선으로 배려해줄 정도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성이 항공사의 신입 교육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루시아는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승객이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와도 같아요. 과잉 관광으로 모두가 지쳐있는 지금 그들의 존재는 저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는 이 코리안 클래스 현상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스페인 관광 산업 전체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늘 위에서의 코리안 클래스를 확인한 저는 그들의 영향력이 땅 위에서는 어떻게 발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드리드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 거리인 그랑비아로 향했습니다. 과잉 관광의 또 다른 문제점인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쇼핑 행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의 명품 매장 매니저 알레한드로는 저를 보자마자 엘레나 기자님, 과잉 관광 문제요? 아, 정말 골치 아프죠. 하지만 그 덕에 저희는 먹고 사는 거료라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알레한드로, 당신에게 최고의 고객은 어느 나라 관광객입니까?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단연 중국인이죠. 저는 요즘 중국어까지 배우고 있다니까요. 믿기지 않는 답변에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시끄럽고 무질서하다는 불만이 많지 않나요? 알레한드로는 웃으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엘레나, 물론 그들은 시끄럽고 매장을 어지럽히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들만큼 저희 매출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고객은 없어요. 중국인들은 옷이나 가방을 고를 때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가격이 비쌀수록 브랜드 로고가 클수록 선호하죠. 평소에는 잘 팔리지도 않던 커다란 로고가 박힌 화려한 디자인의 옷들도 그들이 오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니까요. 그의 표정에는 경멸과 감사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매장 매니저인 그에게 고객의 태도나 인성은 결국 두 번째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화제를 돌려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에 알레한드로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죠. 아, 한국인들. 그들은 저를 눈물 나게 하는 고객들이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기준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까다로운 소비자가 바로 한국인들일 겁니다. 그들은 저희가 설명하기도 전에 면세 혜택, 브랜드 멤버십, 카드사 할인까지 줄줄 꿰고 와서 먼저 챙겨달라고 요구해요. 마치 어제도 와서 둘러본 것처럼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미리 정해놓은 상품으로 직진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결제하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이 들어오면 저희 매니저들은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이미 모든 정보를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그들만큼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꼭 매장에 재고가 없거나 전 세계적으로 구하기도 힘든 최신 인기 품목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물어봐요. 그럴 땐 정말 난감하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그들이 얼마나 패션에 진심인지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알레한드로의 증언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매출이라는 직접적인 이익을 준다면 한국인 관광객은 매장 직원들을 긴장시키고 더 공부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매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잉 관광의 문제를 단순히 돈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남기고 가는 무형의 가치, 즉 감동과 존중, 그리고 긍정적인 긴장감이야말로 스페인 관광 산업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매장 매니저 알레한드로가 던진 화두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감동. 과연 이 두 가지 가치 중 무엇이 스페인 관광 산업의 미래에 더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찾기 위해 국가관광정책의 심장부 마드리드에 위치한 스페인 관광청으로 향했습니다. 감상적인 인터뷰가 아닌 국가 단위의 차가운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관광청의 데이터 분석 총괄 책임자인 카를로스 베가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데이터 전문가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죠. 엘레나 기자님, 과잉 관광 문제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책임자님, 국적별 1인당 평균 소비액 데이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면의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인 매출을 넘어 장기적으로 우리 스페인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관광객은 과연 누구입니까? 카를로스는 잠시 말이 없더니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들을 띄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도 최근 그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순수 관광기여도 지수라고 부르는 데이터죠. 그가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역시나 1인당 소비액 그래프였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알레한드로 매니저의 말이 맞았습니다. 단기 매출만 보면 중국인들은 최고의 고객입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새로운 그래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방문 의향률, 문화유산 및 체험활동 소비 비중 현지, 소상공인 상점 이용률, 그리고 관광객 관련 민원 발생률까지.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압도적인 수치로 긍정적인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는 대부분 대도시의 명품 매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지방 소도시의 작은 레스토랑, 현지 박물관, 플라멩코 공연 등 문화체험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그들의 돈이 스페인 경제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는 마지막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앞선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장기적 국가 브랜드 기여도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엘레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한국인 관광객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의 낮은 민원 발생률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시키고 높은 재방문 의향률은 안정적인 관광 수입을 보장하죠. 눈앞의 매출에 급급했던 과거의 시각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진실입니다. 그의 분석은 명쾌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보는 국가기관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가져오는 무형의 이익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데이터라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제 취재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잉 관광의 문제점을 단순히 고발하는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혼돈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떻게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방식대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여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서정연함과 타인에 대한 존중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스페인 사회에 선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관광객은 단지 돈을 쓰는 지갑입니까? 아니면 문화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손님입니까?
저는 기사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스페인,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물총을 쏠 건가요? 어쩌면 문제의 해답은 관광객의 수를 맹목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페인이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떤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희망의 나침반이 아닐까요? 한국인들이 데이터로 증명해낸 보이지 않는 가치야말로 과잉 관광으로 병든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실체였습니다. 스페인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킨 기사 한 편. 그 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묵묵히 지키는 질서와 몸에 밴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감동이자 새로운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자부심으로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묵묵히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